스산한 바람이 도시의 빌딩 숲을 휘감던 초여름 저녁, 민주는 익숙한 피로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집으로 행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그러나 이제는 온기마저 희미해진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무거운 정막이 그를 맞이했다. 한때 하윤과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텅 빈 캔버스처럼 공허했고 그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야심찬 광고 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아내 하윤은 오늘도 여전히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IT 회사의 성실한 디자이너인 민준과 열정적인 워커홀릭 하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두 사람은 어느덧 각자의 일상에 깊숙이 파묻혀 서로의 하루를 묻는 간단한 대화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민준에게 있어 디자인은 섬세한 감각과 끝없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독한 작업이었다. 그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와 숨막히는 프로젝트 속에서 매일을 전쟁처럼 보냈고 세상의 흥미로운 디자인들을 발견하는 기쁨 뒤에는 아내와의 소통 부재라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팀의 중심이 된 하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점철된 생활을 이어갔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회사에 사는 유령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하윤의 열정을 자랑스러워했던 민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잦은 부재는 그의 마음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민준은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그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이었다. 결혼 생활 8년. 뜨거웠던 사랑의 온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들의 관계는 마치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낡은 필름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저 익숙함과 의무감만이 남아 서로를 붙들고 있는 듯한 이 위태로운 평화. 어쩌면 이 침묵이야말로 거대한 폭풍전야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인지도 몰랐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잦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그 균열은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 무겁고 스산한 침묵의 장막을 걷어낸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낯선 이름이었다. 광고계의 실력자로 통하는 최진혁 부장. 하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혹은 선망하는 스타를 만난 소녀처럼 그의 이야기를 시시때때로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려니 혹은 고된 회사 생활의 작은 활력소련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민준이었다. 하지만 최 부장의 이름은 하윤의 일상에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었고 민준이 끼어들 틈 없는 그들만의 견고한 섬을 쌓아 올리는 듯했다. 어느 주말 아침,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탁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식탁 위에는 냉랭한 기온만이 감돌았다. 민준은 어색한 침묵을 깨려 애써 밝은 목소리로 하윤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휴대폰 액정 너머 아마도 최 부장과의 업무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최 부장님이 주말에도 아이디어 회의하자고 해서. 역시 프로는 달라, 그치? 하윤은 민준의 질문에는 건성으로 답하며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인 듯 최 부장의 열정을 찬양했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존재가 희미하게 지워지는 듯한 기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 더 이상 자신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성공과 야망,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이름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 뿐이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의 전조였다. 하윤이 최 부장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옹졸함이 이 위태로운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까봐, 그래서 하윤을 영원히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하윤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민준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뇌와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혹은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윤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비밀을 꺼내놓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우리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어쩌면 자유로운 관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자유로운 관계. 민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요동쳤다. 하윤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서로의 삶의 다른 사람들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욱 분독해질 수 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쳐놓았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과연 친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이별의 서곡일까? 그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은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다. 그녀의 제안은 민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했다. 이 기만적인 내 자유를 받아들이고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느냐. 민준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다장하려 애썼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간신히 내뱉은 그의 말은 그러나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의 마지막 경고음처럼 고모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잔인하지만 필요한 과정일까?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윤의 위험한 제안이 놓여 있었다. 그 제안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았다. 그렇게 민준의 고뇌 어린 침묵 속에 하윤의 파격적인 제안은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했다. 자유로운 관계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고 그 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처음 며칠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을 머금은 짙은 안개와 같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두 사람을 짓눌렀다. 민주는 애써 하윤을 믿으려 노력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윤의 늦은 귀가에도 잦은 외박에도 예전처럼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 센서 등이 깜빡이며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길이와 그녀의 표정 변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불안이라는 독버섯이 밤새도록 자라나고 있었다. 하윤은 마치 새로운 날개를 단 듯 자유분방해 보였다. 그녀는 최 부장과의 프로젝트를 핑계로 더욱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주말에도 종종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민준에게는 간결한 메시지 하나만을 남긴 채였다. 오늘 최 부장님과 저녁 약속. 늦을 거야. 혹은 주말 워크숍. 최 부장님과 함께. 연락 어려울 수도. 민준은 그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하윤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애써 담담한 척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자신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홀로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흥겨운 음악 소리가 뒤섞인 번화가를 무심히 지나던 그의 발길이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진혁 부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하윤의 얼굴에는 민준이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분명 하윤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저 웃음은
저 다정한 눈빛은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차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한 편의 잔인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하윤은 조금도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최 부장과의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민준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 웃음소리는 민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 앞을 떠났다.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기운이 살짝 오른 모습으로 귀가했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곧장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민준은 차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민주는 그런 하윤의 모습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들의 자유로운 관계라는 것은 어쩌면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믿음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희미한 분노뿐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점차 그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고 있었다. 깊은 절망과 희미한 분노.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는 점차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하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고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무언가에 몰두하며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먼지 쌓인 운동화처럼 오랫동안 입고 지냈던 필라테스였다. 예전 친구의 권유로 잠깐 발을 들였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던 운동.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는 복잡한 생각 없이 오롯이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했다. 집 근처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였다. 은은한 아로마, 향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민주는 어색하게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다. 짧은 포니테일에 건강미 넘치는 미소를 가진 필라테스 강사, 아리였다. 그녀는 수업 내내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그들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아리의 격려와 칭찬은 민준에게 마치 가뭄 끝의 단비처럼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후 아리가 먼저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처음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 혹시 예전에 운동하셨어요? 그녀의 꾸밈없는 말투와 진심 어린 관심은 민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대답했고 아리는 그런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개인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았다. 운동 자체의 매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리와의 짧은 대화가 그에게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위안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과 아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수업 전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아리는 민준의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읽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아리와 함께 있을 때면 민주는 잠시나마 하윤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듯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반면 하윤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최 부장과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고 민준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이제 그들의 집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하윤이 최 부장과 함께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계, 그리고 민준이 아리와 함께하는 조용하고 평온한 세계. 두 세계는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느끼는 짧은 행복과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깊은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마치 시계추처럼.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행선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문들이 싹트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리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은 과연 단순한 위안일 뿐일까? 그는 아직 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또 다른 파국을 향한 혹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미세한 발걸음일지도 몰랐다. 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준은 하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다. 아리의 순수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교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동시에 하윤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무하고 무의미한지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선택했던 자유로운 관계라는 위험한 게임은 결국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안겨준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는 마침내 하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대신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다. 며칠 후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하윤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일까? 하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민주는 그런 하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차분하게 꺼내기 시작했다. 하윤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불처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윤은 마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사람처럼 혹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만하자니? 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하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결혼,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 당신에게는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 것 같고, 나 역시 더 이상 이 관계에 미련이 없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윤의 가슴을 후려 팠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거렸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최 부장이랑 뭐라도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거 완전 오해야. 그리고 우리 결혼이 의미가 없다니 그게 당신 혼자 내린 결론이야? 하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마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민준을 향해 쏘아붙였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지금? 민주는 하윤의 격한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감정이 재처럼 타버린 후였기 때문일까? 쉽지 않았어.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하윤 씨, 우리 솔직해지자.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당신도 나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어. 다만 나 자신을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의 단호한 태도에 하윤은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일까? 아니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일까?
어쩌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표현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흐느끼며 민준을 원망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감을 건너버린 후였으니까. 결국 하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고 왔다.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롭고 쓸쓸하게 거실의 정막 속으로 흩어졌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지독하게도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뜻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까? 그 해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혹은 짧고도 길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민준과 하윤. 법적으로 남남이 된 후, 그들은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풍경을 마주해야 했다. 하윤은 예상대로, 아니 어쩌면 민준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최진혁 부장과의 관계에 몰입했다. 이혼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민준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최 부장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그는 그런 하윤에게 더욱 달콤한 말과 화려한 미래를 속삭였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최 부장은 하윤에게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며 은밀한 제안까지 건넸다. 하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도취되었고 최 부장과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설렘과 성취감에 흠뻑 빠져들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곤 한다. 하윤이 최 부장과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회사 내부 감사팀이 최 부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려니 치부했던 하윤이었지만 3월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갔다. 최 부장은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하윤을 포함한 여러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까지 받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 부장은 모든 책임을 하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프로젝트 성공을 빌미로 부적절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루아침에 성공한 커리어 오먼에서 불륜과 비리의 중심에 선 인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하윤. 그녀는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싸늘한 주변의 시선뿐이었다.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하윤은 문득 민준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따뜻했던 배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그의 간절함까지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민준은 아리와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아리는 민준에게 섣부른 동정이나 위로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며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미소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필라테스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리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민준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하윤과의 아픈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리라는 새로운 희망이 그의 눈앞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결코 하윤을 대신할 누군가를 찾는 행위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새로운 인연을 통해 치유받고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민준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찬 색깔로 채워지고 있을 터였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렇게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민준과 하윤의 삶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하늘 아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윤은 처절한 실패와 배신감 속에서 한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지냈다. 화려했던 성공과 달콤했던 유혹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쓰디쓴 후회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갈망하는 존재이던가?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절망의 늪에서 하윤은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진실들, 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욕망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었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거나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어쩌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민준의 삶에는 아리라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아리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잊고 지냈던 행복의 감정을 되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화려하거나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주었다. 민주는 아리 곁에서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하윤과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여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행복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리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잔잔하고 깊은 강물과도 같았다. 민준과 하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격렬하게 상처 입혔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동화처럼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택 속에서 각자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사랑은 때로 유리처럼 깨지기 쉽고 관계는 예기치 못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진실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닐까?